1장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는 하나의 위대한 법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 법칙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단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논하지만 생각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또 다른 경이로움은 종종 간과되고는 한다. 물질의 원자를 결합하고 유지하는 법칙,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법칙은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겨 삶을 변화시키는 이 거대한 법칙에는 무관심하다. 사고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의식은 미세하고 에테르적인 물질의 진동을 방출한다. 이 진동은 빛, 열, 전기, 자기와 같은 물리적 진동만큼 실제적이지만 우리의 오감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강력한 자석이 방출하는 진동은 강철을 끌어당길 만큼의 힘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힘을 눈으로 보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소리를 듣거나 손으로 느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진동도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인지되지 않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강렬한 사고의 파동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발신자의 거리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이 헛된 환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빛과 열의 진동은 사고의 진동보다 낮은 강도에서 비롯되지만 차이는 단지 진동 속도에 있을 뿐이다. 저명한 과학자 엘리샤 그레이는 그의 저서 자연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의 파동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색 파동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색의 여지를 준다. 초당 4만 진동에서 400조 진동까지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무음의 공간, 그리고 700조 진동을 넘어 빛이 멈추는 운동의 우주에는 무한한 사색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사고의 진동은 실제한다. 이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조금만 성찰해보면 여러분의 경험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는 단순한 관념을 넘어 실질적인 힘과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할 때마다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진동은 빛, 열, 소리, 전기처럼 실제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이 진동의 생성과 흐름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한다면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전기와 같은 다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강도로 사고의 파동을 방출하며 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사고 파동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다. 이 힘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타인의 사고, 사건, 상황, 사람, 심지어 운명까지도 끌어당긴다. 사람의 생각은 타인의 사랑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그와 어울리는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불러들인다. 반대로 분노, 증오, 시기, 악의, 질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유사한 부정적 사고를 가진 타인의 마음과 그러한 감정을 현실로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비슷한 사고 파동을 끌어들이는 중심지가 된다. 사고의 세계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방출한 사고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더 큰 결과를 끌어오기도 한다. 우리의 사고는 마치 안테나처럼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 삶으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기운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비슷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잔소리할 만한 이유를 끝내 찾아내고 만다. 이는 사고의 끌어당김 법칙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끌어당김 법칙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며 살아간다.
이 법칙의 작용 원리를 깨달으면 변덕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인류는 물리적 힘의 시대를 지나 지적 우위의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영적 힘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이 법칙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이다. 나는 이 새로운 에너지 세계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 위대한 힘을 올바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2장. 파동과 그 재생 과정.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과 물결이 생겨나고 그것이 물 위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생각도 사고의 거대한 바다에 파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결은 수평적으로만 퍼지지만 사고의 파동은 태양광선처럼 모든 방향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지구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듯 우리는 사고의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사고 파동은 이 정신의 에테르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바이올린의 한 음이 얇은 유리를 진동시키고 소리내게 하듯 강렬하고 명확한 사고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서 유사한 진동을 일으킨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에 공명하여 새로운 진동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떠올리는 수많은 생각 중 상당수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내보낸 강렬한 사고의 반사나 응답의 진동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특정한 기본 음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기본 음조가 확립되면 우리는 유사한 주파수의 사고 진동을 더 쉽게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이고 낮은 차원의 생각에 자주 빠진다면 이는 수천 수만 명의 유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방출된 부정적 진동과 공명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의 결과로 존재하며 때로는 타인의 사고나 제안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형성된다. 스스로를 철저히 믿고 긍정적이며 강인한 정신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좌절과 실패의 사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낮은 음조의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도달하면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적 태도는 우리가 수신하는 사고와 방출하는 사고의 성격을 결정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사고만을 수신하며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은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고의 세계에서는 유유상종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서로를 돕고 이끈다. 반면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를 더 깊은 실패로 이끄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모든 것이 악하다고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반대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선을 찾으려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찾으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사고가 현실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조금 전 말했듯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수신한다. 낙담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적인 음조로 조율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출된 유사한 부정적인 사고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약하며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이 상태에서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반대로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높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면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대담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강하고 밝으며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채워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한 긍정적 사고를 방출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때로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가 더 두드러질 수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뚜렷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현실은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긍정성과 부정성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므로 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지로 정신의 음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부주의하거나 의지가 약하면 부정적인 음조로 쉽게 떨어질 위험도 있다. 결국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빈번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의지의 힘으로 정신적 음조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면 부정적인 사고를 차단하고 새로운 긍정적 진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정신과학이나 자기계발에서 강조하는 확언과 자기암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다. 확언은 단순한 문구, 말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태도를 새롭게 다지고 긍정적인 사고파동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확언을 하고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을 준비시키고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며 긍정적인 사고파동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음조로 자신을 조율한다. 반대로 나는 실패할 것 같다고 느끼거나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억누르고 실패의 사고로 지배당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적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낮은 사고 진동의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이고 발전된 사람들의 강력한 사고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음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되 필요할 때 음조를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정신적 의지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꾸준한 연습과 점진적인 향상을 통해 가능하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점차 강해지고 새로운 힘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자리 잡게 된다. 많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연습하면 평소에도 이러한 긍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고강도의 긴장은 피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때로는 긴장을 풀고 수용적인 상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며 표현하고 수용적인 상태에서는 외부의 인상을 받아들인다. 긍정적일 때는 스승의 역할을, 수용적일 때는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청자가 되는 것도 정신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성과 부정성은 우리의 정신적 조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체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3장. 의지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의지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지가 지능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대신에 헛된 후회와 자책 속에 머물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다. 행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의지를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의지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훈련되며 통제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자연의 다른 모든 힘과 마찬가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의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마음을 훈련하여 이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강력한 의지의 저장소가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 이 거대한 에너지에 접속하는 것뿐이다.
의지의 공급은 무한하며 그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의지를 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힘의 공급은 이 도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마음을 개발하여 의지의 힘을 발현하도록 만든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능력, 재능, 그리고 잠재된 기능을 끌어내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지의 비밀은 모든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행동에 나서야 할 순간이 와도 미루기를 반복하며 막연히 언젠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의 힘을 느끼고 그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에너지가 부족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다가 우연히 장애물이나 고통이 나타날 때 그 충격이 우리를 깨우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야 우리는 마침내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실제로 그다지 간절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정신은 종종 게으르고 욕구나 열망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 욕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신 열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다. 어떤 사람들은 낮은 충동을 욕구라 부르고 더 높은 동기를 열망이라 부르지만 이는 단지 단어의 차이일 뿐이다. 핵심은 이 열망의 강도가 의지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간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 어떤 남자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여성이 큰 사랑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의지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부모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놀라운 용기와 의지를 발휘할 것이다. 강한 의지는 강한 욕망을 따르게 된다.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의지력을 대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의지를 탓한다. 당신은 자신의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그 일을 하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하고 싶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성취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잠시 멈추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보아라.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단지 당신의 이를 사용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이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시작하고 실행하라. 의지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 자체가 아니라 결심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심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다. 다음에 자기 암시를 진지하게 반복해 보아라. 나는 의지라는 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나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생각이다. 말은 단지 그 생각을 걸어두는 고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 말을 반복할 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어려움과 나쁜 습관을 극복하여 이전에 복잡하고 막혀 보였던 것들이 점차 원활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한 달 동안 매일 최소한 하나의 불쾌한 일을 수행해 보아라. 특히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연습은 당신을 희생적이거나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당신의 의지력을 훈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기쁜 일을 즐겁게 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쾌한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해내는 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의지력을 연습할 수 있다. 이 연습은 매우 가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매일 작고 불쾌한 일들을 해내면서 당신은 자신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삶의 더 큰 도전에 대비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단지 한 달만 실천해 보아라. 그렇다면 이 연습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4장. 부정적 끌어당김에서 벗어나는 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많은 불행과 실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들어왔겠지만 반복해서 강조할 가치가 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집단적 사고로 인해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가로막으며 발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개인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강한 기대감은 강력한 자석과 같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사람들, 상황, 환경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그는 희망에 차 있고 신뢰하며 자신감 있고 평온한 태도로 열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를 강화한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동일한 법칙에 따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기대는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열망처럼 작용하게 된다.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가 두려운 상황을 열망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두려움의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의 정신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둠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빛을 들여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정적 사고 습관에 맞서 싸우려 애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부정의 힘과 싸우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긍정적인 태도가 당신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반복하기보다는 나는 용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용기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행동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며 용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항상 용기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자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이러한 연습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의 노력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막게 되겠지만 용기는 행동을 촉진하며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 없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강력한 자석과 같다. 그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 기회, 자원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을 보고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은 사람의 정신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신감과 가능성을 믿으며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현시켜 왔다. 반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곁을 맴돌 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아라. 이 진실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 당신의 사고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
실패, 불행, 불화, 슬픔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사고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내보내라.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의 현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태도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유지하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꿈꾸고 말하며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은 점차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진동이 생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진동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의 관점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결국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오늘 바로 시작하라. 이 침입자 같은 두려움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라. 그와 타협하지 말고 그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할 때마다 두려움은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시작하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선언하며 두려움에 맞서 그 일을 실행하라. 당신의 새로운 정신적 태도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풀리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며 용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5장. 대상 초점의 변환.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며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은 잠재의식 수준에서도 작동하여 의식적으로 끌어올릴 가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생성한다. 욕망과 흥미는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걱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걱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고의 명확성을 흐리게 하며 행동을 방해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환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욕망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 더 나은 상태를 원하며 그 욕망이 충분히 강력해질 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한다. 그렇게 강렬한 욕망은 강력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결국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결코 걱정이 아니다. 걱정은 단지 손을 부여잡고 한탄하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신경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힘이다. 반면 욕망은 완전히 다르다. 욕망은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견딜 수 없게 될수록 더욱 강해지며 마침내 그는 스스로에게 선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변화를 이룰 것이다. 이 결심이 이루어지는 순간 욕망은 강력한 행동으로 전환된다. 걱정은 결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걱정은 부정적이고 생명을 소모하며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둔다. 반대로 욕망과 야망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다. 이 두 가지는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삶을 발전시킨다. 사람은 걱정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직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러나 그 걱정과 불만을 욕망과 흥미로 변환시키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과 결합하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생겨난 것이다. 이때 두려움과 걱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그러니 걱정을 강렬한 욕망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면 흥미가 깨어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강렬한 생각을 유지한다면 세상의 방대한 사고 파동과 공명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 파동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지원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는 사고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지배적인 생각의 성격에 따라 유사한 사고 파동을 끌어당긴다. 그의 정신적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의 경험과 환경을 형성한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며 필요한 사람들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또한 그는 자신이 끌어당긴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농담이나 비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자연의 원리로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다. 이 법칙은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를 통해 실험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욕망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욕망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거의 아무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며 결과는 미미하거나 무의미할 것이다. 반대로 욕망이 강할수록 더 큰 힘이 작동하며 그 욕망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을 강렬히 원해야 한다. 당신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을 더 강렬히 원해야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대가는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작은 욕망들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 편안함, 안락함, 여가, 오락 등 시간을 빼앗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신의 품은 욕망의 크기에 달려 있다. 더 큰 욕망일수록 더 큰 대가가 요구된다. 그렇게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것을 진심으로 열망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다른 모든 것의 중요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그 목표를 간절히 원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당신은 정말로 그 목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욕망을 흉내내고 있을 뿐인가? 당신은 그 목표를 마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진정한 욕망은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목표로 집중시키며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나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움켜쥐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의 모든 희망, 흥미, 야망, 그리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는 언제나 이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은 바로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니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것을 극복하거나 돌아가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주어졌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떠한 법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으로 직면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때의 두려움이 지금의 시각에서는 작고 사소하게 느껴진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다. 과거에 두려워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다. 그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던 두려움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다. 두려워했던 일들이 있었는지조차 거의 잊어버렸다. 걱정은 그렇게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과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걱정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싸우려 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다. 대신 집중하는 법을 연습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밝고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라.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다.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에 몰두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밝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거기에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려고 애쓰며 싸우기보다는 사고를 변환시켜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정신적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해질 것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멀리 내쫓을 뿐이다.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생각은 명랑하고 행복한 것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그러니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길러라. 당신의 마음을 밝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에 집중하라. 그 태도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6장. 습관 만들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오래된 습관을 버릴 때는 강하고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 이 결심이 습관 형성의 기초가 되며 그 과정에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새로운 습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결코 예외를 허용하지 말라. 한 번의 예외는 습관 형성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의지를 흔들리게 만든다. 특히 초기의 몇 번의 성공적인 실행이 이후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 그러니 새로운 습관과 관련된 감정적 충동을 느낄 때마다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 충동은 습관을 강화하고 반복을 통해 점차 자동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자극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올바른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그 자극들은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된다. 잠재의식은 우리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종류의 암시가 저장되는 창고이다. 이는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 습관의 마음으로 작용하므로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 행동을 점점 더 쉽게 수행하도록 돕는다. 반복할수록 그 행동은 점점 쉬워지고 결국 강력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은 원치 않더라도 벗어나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중요한 순간을 대비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며 그 순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 잘못된 습관에 발버둥 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로운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습관을 만들어낸다. 당장 특별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오늘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결국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선택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될 경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하겠다. 가장 현명한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새로운 결심을 시작할 때 잠재의식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그리고 그 결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을 경계하라. 특히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은 결심을 무너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한 번만의 예외를 허용하면 그 순간 결심에 금이 가고 점점 약해지고 무너질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유혹을 거부할 때마다 결심은 더욱 강화된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것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렇게 행동의 결심을 지지할수록 잠재의식은 그 결심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간다. 마음은 접힌 종이와 같다. 한 번 접힌 종이는 계속해서 같은 주름을 따라 접히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주름을 만들면 종이는 그 새로운 선을 따라 접히게 된다. 이 주름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습관을 형성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 정신적 주름을 깊게 새겨나가라. 7장. 반대에 집중하라.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몰아내기보다는 그와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감정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자라나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과 느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것들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느낌에 지배당하며 이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자신에게 해롭고 불행을 초래하는 감정조차도 반항 없이 수용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로 자신의 상태를 방치한다. 사실 뇌는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기존의 불쾌한 방식으로 작동하던 신경회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통해 증명한 사실이다. 습관, 사고방식, 감정적 반응 등 모든 정신적 패턴은 뇌의 신경회로에 의해 형성되지만 의식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존 회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자기계발과 정신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결국 어떤 심리 이론을 믿든 뇌가 마음의 도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등 모든 것은 뇌의 신경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다. 현재 우리는 그중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세포들은 훈련과 개발을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적 태도는 의지에 따라 습득되고 변화되며 버릴 수도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 생각, 감정, 행동의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 언제든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화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행동과 의도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것이다. 반복된 부정적 생각이나 습관은 강화되기 쉽지만 이 원리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강한 식물처럼 자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차단한다.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강한 저항을 보일 것이다. 이는 마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과 같다.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종말을 느끼고 불안, 두려움, 의심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며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 즉 아름다운 식물을 가꾸는 데에만 집중하라. 이 식물은 희망적이고 유익한 생각, 건강한 습관,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의 반대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미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키우는 것이다. 사랑은 미움에 정반대되는 감정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실천하면 미움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미움이 저항하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미움은 자연스럽게 시들 것이다. 만약 우울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웃음과 밝은 시각을 의식적으로 키워라. 미소를 짓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하라.
이것 또한 처음에는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우울한 악마들이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낙관과 즐거움을 키워나가라. 밝고 명랑하며 행복하게 살자라는 새로운 모토를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려 노력하라. 이러한 방법들이 진부하게 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조언이나 기교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이며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진리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핵심 원리들은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과 행동은 서로를 강화한다. 특정한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 행동은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음과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반복적인 생각은 해당 행동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행동의 반복은 그에 상응하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우리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리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행동 습관을 키우고 싶다면 그 행동과 일치하는 정신적 태도를 먼저 키워야 한다. 올바른 생각이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신적 태도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로 그와 관련된 행동을 실행해 보거나 흉내내 보는 것이다. 결국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다시 생각을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며 당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라. 그리고 행동을 실행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라.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하며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껴라. 열정과 창의성이 더해지면 평범한 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수록 새로운 행동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없애고 싶은 정신적 성향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성향을 키우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하라. 우울함 대신 유머를, 미움 대신 사랑을 키우라.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변화가 점차 당신에게 찾아오는 과정을 지켜보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밝음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즐겁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이를 유지한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8장. 우연이란 없다. 어느 날 나는 한 남자와 생각의 매력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뭔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모든 것은 그냥 운의 문제일 뿐이야. 그는 자신이 늘 불운에 시달려 왔다고 했다.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되었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내 인생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는 늘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놀랍게도 그의 기대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그의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스스로 실패와 불운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의 틀이 그의 현실을 결정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운명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강렬하고 지속적인 소망에 의해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사실은 강한 믿음 또한 강한 소망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성공을 믿는다. 그는 작은 좌절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내면의 확신을 가진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결국 나는 성공할 것이다. 중간에 목표나 계획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는 내면 깊숙이 성공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성공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성공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믿고 행동한다. 반대로 실패를 믿는 사람은 실패를 피할 수 없다. 그의 생각, 말, 행동에는 실패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믿음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를 신뢰하거나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이를 자신의 불운의 또 다른 증거로 받아들이며 여전히 운명과 남을 탓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은 그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억제한다. 그는 부정적인 상태에 갇혀 성공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중요한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운이란 없다. 세상 모든 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결과는 이러한 법칙의 작용이다. 표면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원인과 법칙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세계처럼 인생에도 법칙이 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믿든 믿지 않든 법칙은 여전히 변함없이 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거스르며 겪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당신이 배우게 되는 수업료일 뿐이다. 법칙의 작용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신의 생각은 실제적이며 세상으로 방출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형태로 퍼져나간 생각들은 비슷한 성격의 생각들과 결합하게 되고 반대되는 성격의 생각과 대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각들은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며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자기장이 같은 극을 밀어내고 다른 극을 끌어당기듯 당신의 생각도 비슷한 성격의 생각들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그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든 상관없다. 다만 당신의 마음은 자신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만 끌어당긴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고 반대되는 것들은 밀어낸다. 이것이 생각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주된 생각과 기분이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들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다른 생각, 사람들,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세상에는 매 순간 긍정적이고 강력한 생각을 방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에 공명하라. 생각의 세계에는 이미 최고 수준의 가능성과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늘 최고를 선택하라. 좋은 마음들과 협력하고 당신의 진동을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어라.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선택하고 그 법칙의 작용을 믿어라. 이 법칙은 항상 당신의 곁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때 당신의 삶은 더 조화롭고 성공적인 흐름으로 변화할 것이다. 혼란과 저항은 이제 끝내자. 법칙의 힘을 거부하며 흔들리는 삶을 멈추고 그 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자. 법칙은 당신의 적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함께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라.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